네, 오늘 변변한 정치 시간에는 정당에 계실 때는 대변인도 하셨고 또 검사 출신 변호사이십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의원님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주요 국면에서 역할하신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의원 하실 때. 예.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때 법사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 탄핵소추안 작성을 좀 주도하신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가 썼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쟁도 많았고 예. 국민들도 거리로도 많이 나오셨고 아주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고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일단 탄핵소추를 하려면 소추안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많은 부분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혐의도 좀 달랐던 거고 혐의도 다르고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공교롭게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서 사실상 수사를 주도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쓰면서 설마 이거를 몇 년 안에 다시 보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일을 또 겪게 될 줄이야.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탄핵소추에 관해서 제대로 된 좀 자세한 판례가 나온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한 위법으로는 안 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적용이 된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충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정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에 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인데 이게 뭐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에 관할지가 뭐 서부지법이라고는 합니다만 수사를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은 중앙지검이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라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뭐 마치 이제 영장 쇼핑하듯이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법률적인 측면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책임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느냐 혹은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즉 법원입니다. 네.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보고 기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를 수사할 그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다. 혹은 뭐 관할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피의자로서 하는 주장일 뿐이고요. 법원에서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뭐 싸우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라면 어떤 이러저러한 절차에 상관없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가 보낸 통지서마저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이해하거나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수처나 법원이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런 비판이 좀 여론에 먹히려면 대통령은 뭐 제대로 절차에 응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뭐 여기도 이렇고 저기도 저렇고 이러니까 그렇죠.
법 앞에 이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건데요. 사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약하고 저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도 법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만약에 법원의 조치가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서부지방법원이 틀렸으면 중앙지방법원에 해달라든지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내가 나간다든지 어떤 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사실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외교와 경제가 입는 타격은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예. 답을 제시는 안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지금 탄핵 결의가 됐고 대통령 권한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고,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게 맞고, 아니면 빨리 이걸 정리하는 게 맞지. 예. 계속 절차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당이 길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트집만 잡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논란은 네.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소환 절차라든지 이걸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는 절차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수사가 완료가 되고 뭔가 이후에 기소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또 이 수사가 정당했냐 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수처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된 빌미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걸 좀 너무 정교하게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지금 과거의 검수완박이라든가 공수처라는 또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정말 아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네.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형사 절차의 문제도 얘기하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뭐 민주당이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있기에는 환율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다만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에게는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은 공수처나 검찰이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 청구 단계, 또 재판 단계, 또 판결 단계, 항소, 이런 것을 거치면서, 탄핵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거치면서 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국가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까봐 네. 체포에 반대하고 탄핵에 또 반대하는 이런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분들한테 전달하는 새해 메시지, A4 용지 한 장짜리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뭐 새해 첫날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지키려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특정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것도 지금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걸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또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메시지를 저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만에 하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으로부터 뭐 선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돌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 그게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은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이나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어제도. 근데 지금 더 결집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가급적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경호처랑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막아서면서 이분들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국민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국민들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을 내놓는 겁니다. 그 국가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선 국민들이 있고 그걸 대통령이 부추기고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죠. 지금 또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이걸 두고 지금 또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전에 안건에도 없었고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내부에서도 상당한 좀 논란이 있었고 이게 정당성을 띌 수 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해요. 원래 이제 국무위원들끼리 좀 논의나 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도 그렇고 특히 이런 국가 비상시에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추천한 3명을 전부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은 8분의 그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해서 이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와서 만약에 한번 좀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반발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 반발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가 어저께 임명을 잘못한 거니까 취소하겠다고 하거나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하는 헌법재판관은 이 권한대행이 임명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이니까 그 결정을 안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뭐 일단 한번 임명을 했으니까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얘기가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국민의힘이 내놓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다시 당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이 임명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해석이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 적격이 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니까요. 더군다나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그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가처분 자체에 좀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군요.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지금은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뭐 150 그 과반수의 표결로 이 탄핵 소추를 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한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로스쿨에서 다룰 수는 있겠죠. 근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저런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다음 날에 예. 대통령실 이제 고위급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밝혔는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과는 수리 여부를 놓고도 지금 약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진석 실장은 저희 취재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을 때 예. 사의를 수용하겠다, 이제 실장 정도까지는 사의를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은 수리됐다고 이해를 했는데 예.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걸 보면 정진석 실장도 수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 좀 이걸 가지고 진실 공방 벌일 땐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식적인 대통령실 공직자들과 정상적인 소통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또 갈등과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 실장이나 또 거기 계신 수석비서관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물론 본인한테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건 지금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환했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을 다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잠깐 뭐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예. 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또 하나 좀 제기된 논란을 좀 짚어보자면 예.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보면 예. 영장 판사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 기밀이나 뭐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예. 수색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내용인데 네.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건 막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장에 어떤 특정 법조항을 넣어서 하는 영장이 있나요? 저는 좀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이례적인 것이니까요. 상상도 예. 못했던 사건이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우습지만 살아생전에 내란죄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예. 해봤습니다. 법을 공부하신 예, 분들조차도. 법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논의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나 공수처나 설마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져올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의 해석을 가지고 그동안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가 항상 압수수색 그 영장의 집행을 말하자면 거부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법원의 영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당한다기보다는 합의하에 이러저러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형태로 했는데 네. 통상의 경우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계엄 선포 이후의 태도를 보면 법 절차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어떤 과거에는 없었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쓴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집행하러 갔다가 정말로 경호처하고 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네. 혹은 지지자들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뭐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았냐 말았냐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원칙대로 한다면 그냥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에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군사상 기밀에 관련된 거라서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라면 증거 능력이 없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법이 이론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를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 절차에 협조를 안 하고 계시면 법원으로서도 우리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했다 이런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네. 위기에 빠지고 정말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방지해야 됩니다. 법원의 조치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네. 이 조항을 넣어서 예외를 한 거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헌법재판소에 쌓여있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소추안이 몇 개인지 세어리기도 좀 힘들 정도로 예. 다 이렇게 헌재에 보내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영장에 대해서는 그 불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상 뭐 변호사들이니까 생각해서 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요건이 안 돼서 어차피 기각이 요건이 안 되고 되겠군요. 안 네. 그러면 뭐 저기 저 그 구속영장 청구되는 사람마다 그런 소송들을 다 제기할 텐데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정 아니라면은 내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든지 중앙지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웅크리고 계시면서 아무런 절차에 협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다 저건 저래서 틀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네. 의문입니다.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추가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예.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뭐 여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신년 여론조사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것을 가정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저희가 한 2군데 정도 조사 결과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이게 뭐 물론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후보를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9.5%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예. 뒤에 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중앙일보 조사 결과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민주당 진영에서 아니면 이제 야당 진영에서의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런 국면에서도 과반을 못 넘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좀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계엄 선포로 인한 난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조기 대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선이 탄핵이 만약에 결정이 나고 대선이 되게 된다면은 최소한 앞으로 몇 달이 있을 텐데 이 몇 달 동안도 국민들의 피해는 제가 생각에 더 깊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과연 지금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 정치권 전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치가 국민들을 기겁하게 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보이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당장 누가 앞서 나간다 아니면 네. 뭐 누가 두 자릿수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네. 여론은 계속 바뀔 것이니까요. 예. 앞으로 이제 지금 후보군에 오른 아니면 저긴 없지만 또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겠네요. 예,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한 지연, 비협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네. 그게 뭐 끊임없이 얘기됐던 거는 이재명 대표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일부 뭐 국선 변호인까지 강제로 선임된 상황에서 또 본인의 변호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예, 예. 이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국민들은 이제 그간의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고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법을 지킬 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국민들이 제일 염증 내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저희가 근황 토크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예. 의원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봤더니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번 달 안에 치러지는데 여기 후보로 나서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네. 여기 선거에 후보로 나서시는 게 2013년 이후에 처음이다, 뭐 이래요. 예. 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변호사 협회 회장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나 인권이 침해되거나 할 때 정말로 묵직하게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드렸고 그래서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은 한 10여 년간은 변협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최근에 법치주의 수준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회원인 변호사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회장이 되시거나 하면 다시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돼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금태섭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